캠퍼스 커플로 만나 7년 전 결혼한 30대 부부. 두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 내 집 마련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출산도 미룬 채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얼마 전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는데요. 하지만 집을 마련했다는 행복도 잠시, 남편이 그만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 시부모님은 아내를 찾아와 자신들도 공동 상속인이라며 숨진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 지분만큼 이전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남편과 똑같이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 저축한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시부모와 나눠야 한다니 아내는 솔직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정말 시부모님의 말대로 아파트의 지분을 시부모님과 나눠야 할까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남편이 숨진 뒤에 이 시부모님과 상속 분쟁에 휘말린 30대 여성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네, 말씀 아까 들으신 대로 30대 부부고요. 캠퍼스 커플이니까 대학생 때부터 둘이 교제를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졸업하고 각각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을 잡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를 하나 구했고 전세를 사는데 살아보시면 알지만 계속 이사 다녀야죠. 2년 기간마다 집주인이 나가라 할 때도 있고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다니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 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이 주요 목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맸고요. 이 부인도 직장 생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나갈 때 아예 점심 도시락, 커피까지 다 싸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정말 돈을 안 쓰는 삶을 삽니다. 네. 1년에 뭐 액세서리나 옷은 한 번, 두 번 살까 말까. 살 때도 5만 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친정에 가면 친정 어머니가 너 옷 좀 사 입어라 그러면서 이제 용돈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결혼 7년 만에 작지만 드디어 내 집, 아파트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때 정말 이 궁색하게 산 것이 별로 아쉽지 않았고 이 부부는 너무너무 뿌듯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네. 7년 만에 저렇게 자기 손으로 아파트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게요. 두 부부가 고생해서 본인의 표현으로 궁색하게 7년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경제적으로 힘들면 부부 사이도 조금 부부싸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둘 사이는 오히려 더 돈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목표가 하나였고 굉장히 성실하고 남편도 집과 일, 이 딱 둘만 알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 제일 먼저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도 마련했으니 못 해본 거 해보자. 이번 여름에는 동남아로 우리 한번 휴양지도 한번 가보고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자 이제 부부가 다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채 서로 지키지 못하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아내도 상당히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수차례 중간중간 기절을 할 정도로 아내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집 마련하고 여행도 생각하고 더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인데 숨졌고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상속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아파트 7년 만에 장만한 아파트가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다 보니까 시부모님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네, 일단 이 사람들은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한테 바로 상속이 되겠죠. 아내하고 이제 아이를 갖기로 했던 거고요. 아직 아이는 없었고요. 집을 구입할 때 이 아내 같은 경우는 그 명의를 뭐 누구로 하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남편이 그런 큰 사고가 나가지고 비명이 갈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래서 남편 명의로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남편이 사망하고 나니까 그 집은 이제 상속 재산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느 날 그 시부모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신들이 알아봤더니 우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인 중에 그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그 저 지분만큼 이제 우리 명의도 거기다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 그 현재 산 집도 이 시부모님들이 그 좋은 자리라고 추천해서 샀다고는 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된 거는요. 결혼할 때 전셋돈 마련하라고 돈 좀 줬었잖아요. 그 돈은 따로 또 별도로 상속하고는 별개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아파트 지분도 달라고 하고 결혼할 때 지원했던 돈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고민이지만 상당히 시부모님께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도 네. 크고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 남편하고 한 마음으로 돈을 모았잖아요. 게다가 아내도 맞벌이를 했고 아내의 월급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모았다고는 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기여도를 따지자면 집을 사는 데는 아내가 조금 더 기여가 있다라고 아내 생각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떠날 줄 몰랐으니 집 명의를 남편 명의로 하긴 했습니다만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의 공동재산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부모님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속상하기도 하고 물론 전세금 마련할 때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유 그래 남편 없지만 우리 기혼해서 살자 이런 위로 대신 돈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시부모님께 상당히 서운합니다. 7년 동안 사실 이렇게 알뜰살뜰 이제 아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집장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내 입장은 좀 알아주지 않는 시부모님이 좀 조금 이제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아내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편 명의지만 제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인정받아서 상속분에 반영할 방법은 없나요? 두 번째는 오히려 시부모가 보태준 돈은 상속과 별개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돌려드려야 할까요? 이제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최대한 네.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나눠야 하느냐, 시부모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네,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제 공유 상태거든요. 이걸 나누는 건 맞아요. 시부모의 요구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줄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명의가 남편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하나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다.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장만한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대략 절반, 대략 이 부동산의 2분의 1은 이 사연 주신 문의 주신 이 사연자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재산인 거예요. 예. 이거는 이혼을 할 때 뭐 가정입니다.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의와 관계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시부모와 나눠야 되는 부분은 이제 사망한 남편이 가지고 있던 2분의 1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예, 따라서 그 2분의 1을 이제 배우자의 그 상속분을 계산해서 해보면은 2분의 1은 원래 가지고 있던 거고 내 거고 그리고 그렇죠. 2분의 1에 또 7분의 3을 가지게 돼요. 예.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14분의 10이거든요. 이건 예. 대략 70%입니다. 예. 그래서 아내가 나누- 70% 가질 수 있다. 네네 예. 나눈다 하더라도 시부모는 각각 15%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크게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좀 예. 드리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시부모는 재산 상속에 대한 권한은 없는 거죠. 아예 아이가 아예 아이가 없는 있다고 거죠. 하면은. 그렇죠. 아이가 아. 있거나 아니면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임신했다면 우리 민법상으로는 아이를 상속에서 태어난 걸로 봅니다. 만약에 태어나지 못하게 되면 좀 달리 볼 수가 있지만 예. 정상적으로 태어날 걸로 가정을 해서 미리 상속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상속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직계 존속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아예 상속인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재산이 이 아이하고 이 배우자한테 가는데 아이는 어차피 또 그렇게 복중에 되겠네요.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가지게 그러니까 이제 됩니다. 아이는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 시부모님도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지금 뭐 손 변호사 설명했지만 오늘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내 입장에서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또 충분히 그렇죠. 인정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네. 상속 그 중에서 이 아내 같은 경우는 기여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설명을 좀 했지만 기여분 주장을 통해서 그 상속분에 대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 기여분은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냐면 공동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가정법원에 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재판 청구를 하는데 기여분 청구는 퍼센트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재산에 내가 기여 비율이 한 50% 된다. 50%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냈던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을 또 기여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재산 형성에 대해서
내가 기여했던 게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속분을 제외하고 기여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 자, 그리고 7년 전에 결혼할 때 이제 시부모님 보태준 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7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시부모님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증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조건 없이 보태준 돈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설령 시부모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빌려준 게 아니라 지원해준,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여분 관련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한 그 부동산의 절반은 아내의 단독 소유라고 지분 2분의 1을 아내 몫으로 본다면 나머지 남편 몫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굉장히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이미 반반 정도로 지분이 인정된다면 예.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지금 7년 동안 이제 고생고생해서 집을 하나 장만해서 남편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상속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손 변호사도 설명했지만 아내의 지분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시부모님께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적절한 어떤 타협을 이루는 것이 좀 가장 좋은 그렇죠. 해법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예. 자, 여기서까지 정리를 하고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